보시고, 박준규 선생은 ICL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막이 보통 사람들보다 좀 얇고 안구가 커요. 각막이 두꺼워서 생기는 근시 같은 경우는 그냥 깎아버리는 쪽으로 해서 교정을 하는 게 많고, 이 안축장이 커져서 생긴 사람들은 사실은 깎는데 한계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동을 치는 각막을 아무리 두껍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깎게 되면 그 모양이 아주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시력이 잘 안 나와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내 삽입 렌즈를 쓰게 되는데, 글레이즈라고 하는 거의 장점이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들어가는 렌즈 중에 렌즈 엣지만 힘이 좋아서 커버처를 잘 유지하고 나머지는 되게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다른 렌즈들은 다리가 너무 흐물흐물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겨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홍채 밑으로 해서 딱 자리를 먼저 잡아주기 때문에 써자는 입장에서는 되게 수술하겠죠. 재질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그걸 쓰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글레이즈 장점 중에 하나가 다리가 좀 튼튼하다 보니까 돌지가 않는다. 딱딱한 렌즈보다는 좀 벌떡적하지만 렌즈가 도는 일은 그닥 걱정이 안 돼요. 수술 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중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술기 자체가 좀 있지 않은 사람이 하게 되면 수술하면서 환자가 너무 긴장을 해요. 그러면 새로운 구조물을 넣다 보니까 이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하면서 자꾸 얘가 올라오다 보니까 각막 내피를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알게 모르게 각막 내피 세포의 숫자가 죽는 경우가 되게 간단한 수술이거든요. 그냥 눈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수술이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예후도 좋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럼 안압의 변동, 즉 안구 방수가 모양체서부터 만들어져서 수정체 앞쪽으로 해서 홍채 가운데를 통과를 해서 다시 섬유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나 흐름의 문제를 일으켜서 안압의 변동을 주진 않는다. 또는 이 렌즈가 앞쪽으로 치받아서 섬유주를 누르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간 일이 생기진 않느냐. 이거는 사전에 이미 검사를 해서 그럴 만한 소인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수술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수술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빼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중요한 거는 수술 중간에 내가 긴장하지 않는 거, 좋은 렌즈를 쓰는 거, 이런 게 수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